내용을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신청한 정의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서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별로 서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재 피고인 측에서는 1월 14일자 변호인 의견서 내셨고요. 네, 1월 20일자 증거인문서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는 12월 31일자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내셨고요. 그리고 1월 14일자로 성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내셨고요. 1월 16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내셨고, 네, 1월 21일자로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 내셨습니다. 네, 주요 부분은 방금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특검 모두 진술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서면에 있는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근데 중요 부분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서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장우성 특검보가 입증계획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출한 입증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피고인들께서는 신용의 김주현 두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참고인들에 대해서 증거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건 공소 사실 및 12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하여서 본건 공소 사실과 12산 내란의 전모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직접 공개된 재판에서 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은 본 재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먼저 법무부 감찰관 유혁, 인권국장 승재현,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출입국 규제 총괄 사무관 이상배,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장성일,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가석방 팀장 박경식, 보안과장 양원동, 교정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총장 심우정, 전 법률비서관 한정화,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연,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리고 전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먼저 말씀하셨고요. 네, 피고인 측에서 혹시 제출된 서면과 관련해서 추가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변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재 피고인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출된 서면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없고, 드릴 건 없고, 오늘 금방 말씀하신 일정 계획에서 나중에 재판장님께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제출된 서면과 관련해서 혹시 예, 종전 모두 진술서 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 성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재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요 정인에 한해서는 주요 정인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정인 신청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혹시 의견이 다르면 결국 저희 재판부에서 정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성재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증계획 1차 정인신문 신문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박성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형사소송법 266조 13에 보면 공판 준비기일 종결 효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호가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호가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제2항에서 재판장님께서 직권으로 신문할 수 채택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 측에서는 그 어느 정인도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지금 16명이나 지금 정인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 정인 신청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 1번 류혁 법무감찰관의 경우에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로 피고인 박성재의 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해서 1시간을 묵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 당시 2023년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의에 오자마자 자기가 사표 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지,
그 법무관보회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법무관보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1시간씩이나 신문하고 한다는 것인지, 당시 법무관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다는 것 말고는 직접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역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당연히 기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피고인 배상업과 피고인 신용의 그러니까 3번과 8번의 경우에, 저희가 배상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서 증인 신청할 것은 당연히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8번의 경우에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뭐 검찰서 같이 신청한다면 그건 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배, 4번 이상배 출입국 규제 총괄 사무관, 5번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장성일, 6번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7번 교정본부 가스방 팀장 박경식, 이 4, 5, 6, 7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9번 양원동 교정본부 보안과장, 4, 5, 6, 7, 9의 이 증인들은 모두 배상업이나 신용회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지출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조서를 다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 지출에 불과한 증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배상업과 신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한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상배, 정성일, 이민열, 박경식, 양원동 지금 증거기록 보시면 많은 진술조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 동의했는데 굳이 다시 전문 지출에 불과한 이 사람들의 증언을 약 45명씩 묻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 5, 6, 7, 9 정의는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임채진 검찰과장, 11번 신무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서를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만약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11번 한정화 법률비서관, 이 부분은 사실 안가회동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 피고인보다는 아마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김주원 민족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증인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특검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14 이상민 행안부 장관, 15 김영희 영부인, 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장님께서 저희 판단하신 데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이 사건에서 모든 이 배상업의 이 진술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다 진술 조서를 동의한 이상 소송 경제라든지 이런 점을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또 심지어 공판 준비기일에조차 증인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 진술에 불과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희혁, 이상배, 장성일, 이민열, 박혜시, 양원동은 저희가 증인 신청할 전혀 증거 조사할 전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기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께서 뭐 의견 말씀 주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상 변호인의 말씀에 같은 취지고 특히 이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1 내지 11번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아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한정화 김주현에 대해서는 그 상피고인 측에서 부동의 추가적인 보충 신문을 요청하시는 취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도 보충 신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의견서를 냈던 것이고, 만일에 한정화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보충 신문을 할 여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저희는 전혀 동의를 다 했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 13번 증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신문할 내용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반대 신문할 내용도 없습니다. 전에 임세진은 필요하다고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철회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피고인과 논의하는 것에서 조금 좀 의견이 좀 전달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서 다 동의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굳이 한다면 한정화, 김주현 부분은 관여하고 임세진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차 증인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뒤에 추가로 또 신청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죠? 예, 공판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2차 증인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일단 변호인께서 약간 오류를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 2026년 1월 5일자 특검의 성면 중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7쪽을 보시면 특검에서는 이미 변론 준비 기일에 이미 진술한 그 의견서에 신청할 증인 증거들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밝혔고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 안 했다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쭉 말씀드린 취지에 좀 어긋나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의견을 다 듣고 그 후에 특검에서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판기일 준비기일 이후에 당연히 신청을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논리는 그렇긴 한데 제가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의견을 쭉 다 들어보시고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1회 공판기일에 말해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논란하실 필요 없고 증거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지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일반적인 논리는 맞지만 네, 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장님 그 말씀에 저희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이미 모든 검찰 조사를 다 동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더구나 그 사람이 피고로부터 직접 뭔가 지시를 받았다거나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제 3자로 들었다. 심지어 유효 같은 사람은 아예 그 법무회의도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뭐 법무 간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갖다 단순히 전해듣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법적으로조차 할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재판부 저기 판단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말씀하시면 제가 쭉 들어보고 뭐 재판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견해가 나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냥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견과 다르더라도 재판부 의견을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인 목록에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약간 2차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5명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네, 순번상으로 보면 4번부터 7번 그리고 9번 네, 이 5명은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5명은 나머지 증인들을 진행한 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소명을 해주시면 그 후에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증인들 5명을 제외하고는 일단 채택하려고 합니다. 채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증언을 들어보고 뭐 약간 불필요하다 보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입증 등에 있어가지고 좀 불필요하거나 너무 간접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면 제가 증인신문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의 문제로서 이제 이렇게 증거 동의를 했는데 증인신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안 자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특검에서나 변호인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증거 동의를 하면 사실 증인 채택을 하지 않지만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주요한 인물이나 뭐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증인 신청이 있으면 증인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변호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이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서 좀 다르게 진행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있는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5명을 제외하고 4번부터 7번, 9번을 제외하고는 다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신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시간이나 질문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